안녕하세요. 소수TV 김성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중학교 1학년 수학 최대 공약수, 그리고 최소 공배수, 그리고 서로소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최대 공약수하고 최소 공배수는 초등학교 5학년 수학부터 쓰기 시작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도 이 영상을 보면은 미리 한번 공부한다 생각을 하고 봐도 도움이 되고,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도 다 중첩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까지 3학년에 걸친 학생들이 다 보아도 도움이 되는 영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최대 공약수 다 모두 한자죠. 한자여서 학생들이 많이 뜻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자는 가장 크다는 뜻이에요. 최대, 가장 크다. 공약수, 약수 중에서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최소 두 수 이상에 있는 수들의 공약수 중에서 최대치인 것,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그래서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가르치기를 가장 큰 공통된 약수라고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최대 공약수 할 때 약수는 알죠? 나누어서 나눌 수 있는 수. 약수 중에서, 근데 두 수면은 두 수의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세 수면은 세 수의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그게 바로 최대 공약수이다.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는 우리는 기하분수로 약분을 할 수가 있겠죠. 둘 이상의 정수의 공약수 가운데 가장 큰 수. 이것이 바로 사전에 나와 있는 정의예요. 둘 이상의 정수의 공약수 가운데 가장 큰 수. 또 아래는 참고상으로 한번 보세요. 정식에서는 공약수 가운데 차수가 가장 높은 것을 이른다. 이렇게도 설명이 나와 있죠. 아래 설명은 조금 어려우면 이제 가장 위에 있는 설명과 두 번째 있는 설명을 중점적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둘 이상의 정수의 공약수 가운데 가장 큰 수. 좀 더 쉽게는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가장 큰 공통된 약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가면은 서로소라고 나오는데, 서로소는 무엇이냐면 두 정수가 있겠죠.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A의 약수도 1이고 B의 약수도 1일 때, 이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거예요. 12와 30의 공통된 약수를 구하는데, 이렇게 12하고 30을 쭉 2로 나누고 또 3으로 나누다 보면은 끝에는 2하고 5가 이제 몫으로 되겠죠. 이 2와 5는 2로 나눌 수도 없고 5로 나눌 수도 없죠. 공통된 약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2의 최대 공약수는 1이고 5의 최대 공약수는 1이에요. 그래서 둘 다 1밖에 최대 공약수를 가질 수가 없죠. 이럴 때 2와 5를 서로소라고 한다. 이렇게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두 수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대 공약수를 구할 때나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이 두 수를 계속 나누기로 해서 구할 때가 있죠. 이렇게 계속 나누기로 하는데 서로소가 나올 때까지, 최대 공약수가 1만 나올 때까지 계속 나누어서 우리는 소인수 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수 4와 5는 최대 공약수가 1이다. 4의 최대 공약수도 1이고 5의 최대 공약수도 1이다. 그래서 4와 5는 서로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 다른 예는 정수 2와 3은 서로소이다. 2의 최대 공약수도 1이고 3의 최대 공약수도 1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와 3의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서로소이다. 4와 5의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그 두 수는 서로소이다. 왜냐면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수, 그거를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소가 나올 때까지 이렇게 계속 나누어주면, 이렇게 나누는 것을 소인수 분해한다고 했죠. 소인수 분해해주면
그것을 이제 모두 다 소인수, 소수인 인수로 다 이제 분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통된 것을 곱하는 것을 바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 공약수 구하는 법. 12, 30 이렇게 두 정수가 있죠.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각 수를 소인수 분해한다. 그리고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거듭 제곱의 지수, 그것을 바로 구하는 방법이죠. 자, 12를 소인수 분해하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2 곱하기 2가 두 개가 있으니까 2의 자승,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2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12를 소인수 분해하고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소인수 분해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공통인 소인수는 2 똑같죠. 여기 3 똑같죠. 12의 소인수 중에서 2가 똑같고 12의 소인수 2, 30의 소인수 2 똑같죠. 그래서 그것을 걸러내고 12의 소인수 또 3, 30의 소인수 3 똑같은 것을 걸러내서 이 두 개를 곱하면 그것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된다. 이렇게 소인수 분해하고 가로식으로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나눗셈식으로 나타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좀 전에 나왔던 그림이죠. 이렇게 12하고 30을 소인수 분해로 이렇게 하면은 2로 맨 처음에 공통인 소인수 2로 나눴죠. 또 그리고 6하고 15가 나오니까 6하고 15는 또 공통인 소인수 3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몫이 2하고 5가 나왔는데 2하고 5는 또 공통인 소인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2하고 5는 모두 소수이죠. 그래서 공통인 소인수 2와 3을 곱하면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이렇게 나눗셈식으로 하면은 여기 공통인 소인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것을 쉽게 곱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법. 나눗셈을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지만 수가 커지면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뒤에 보시면 여기가 바로 나눗셈을 이용한 소인수 분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공통인 것을 곱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수가 너무 커면 예를 들어서 뭐 386이다. 이것을 최대 공약수를 구해라. 이렇게 해서 너무 큰 수가 나오면은 이렇게 나눗셈 방법을 하면 너무 나눗셈이 길어지겠죠. 이렇게 쭉 길어지겠죠. 여기 수가 너무 커지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한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똑같은 것을 골라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에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약분할 때 30분의 12를 기약분수로 고칠 때 30과 12의 최대 공약수가 6이니까 6으로 나누면 바로 이렇게 5분의 2로 기약분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 곱하기 6은 30, 2 곱하기 6은 20. 이것을 약분을 하면 5분의 2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 구하는 법은 똑같은 소인수로 나눌 때 그것을 이제 공통으로 나와 있는 것을 곱하면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 자, 최소 공배수 나와 있죠. 아까 최대 공약수처럼 최소 공배수도 최소 가장 작은 공통된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아까는 최대 공약수예요.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이것은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그래서 숫자를 보면은 또 좀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면 둘 이상의 정수의 공배수 가운데에서 0을 제외한 가장 작은 수를 바로 최소 공배수라고 한다. 또 아래는 조금 더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정식에서는 공배수 가운데에서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이른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통된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바로 최소 공배수다. 자, 실질적으로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2와 3의 공통된 배수를 한번 볼게요. 2의 배수를 쭉 하면 2, 4, 6, 8, 10 이렇게 쭉 커지겠죠. 3의 배수는 3, 6, 9, 12, 15 이렇게 커지겠죠. 근데
2하고 3의 공통된 배수를 구하니까 6이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된다. 그 다음에는 12가 2의 배수도 되고 3의 배수도 된다. 공통된 배수가 6, 12 이렇게 나가는구나. 그래서 공통된 배수를 쭉 구하면 6, 12, 18, 24 이렇게 6의 배수처럼 쭉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바로 6이 되겠죠. 2와 3의 공통된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이 뒤로 가면은 계속 커지니까 가장 작은 수를 구하면 이것이 바로 최소 공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우선 보면은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 자, 30과 3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법. 그러면 30과 36을 똑같이 2로 나눌 수 있죠. 공통된 약수. 그 다음에 이제 15와 18이 나왔죠. 15와 18은 또 3으로 나눌 수가 있고 3, 5, 15, 3, 6, 18 이렇게 해서 5와 6이 나왔죠. 그래서 5하고 6은 공통된 약수가 없죠. 바로 5와 6은 서로 소이죠. 이렇게 나올 때까지 모두 이렇게 소인수로 분해를 해준 다음에 나머지 있는 수를 모두 곱해줍니다.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6 하면은 180이 되겠죠. 그러면 30의 배수를 30, 60, 90, 120 이렇게 해서 쭉 배수를 하다 36과 처음으로 만나는 지점이 바로 180. 공통된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되겠죠. 그래서 180에서 30과 36은 처음 만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보면 두 수 이상의 공통인 소인수로 각 수를 나눈다. 공통인 소인수 2로 나눴고 공통인 소인수 3으로 나눴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는 그대로 내린다.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는 그대로 내린다. 여기는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수는 없었어요. 다 나누어 떨어졌죠. 여기 나중에는 나눌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몫이 서로소가 될 때까지 계속 나눈다. 그래서 몫이 서로소가 되면은 더 이상은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5하고 6의 공통인 최대 공약수는 1이니까. 그죠?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수가 없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공통으로 나누어지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소라는 것은 몫이 서로소가 될 때까지 계속 나눈다. 그리고 공통으로 나온 소인수의 마지막에 몫까지 모두 곱하면 바로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 있죠. 우리 학생들이 가장 쉬워하는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방법. 자, 30을 소수인 인수로 분해합니다. 그러면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나눌 수 있고 36을 소인수 분해하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2가 두 개 있다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이렇게 나타내도 되죠. 근데 이제 굳이 많이 늘릴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2의 이승, 2의 제곱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각 수를 우선은 소인수 분해한다. 그런 다음에 공통인 소인수 중에서 2하고 똑같죠? 근데 2가 더 큰지 2의 제곱이 더 큰지를 구분을 한 다음에 더 큰 것을 곱하는 거예요. 2보다 2의 제곱이 더 크니까 2의 제곱을 먼저 곱하고 여기도 3하고 똑같죠? 그리고 3보다는 3의 제곱이 더 크니까 3의 제곱을 곱하고 그리고 5까지 곱하면 이 30과 3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나머지 공통이 아닌 소인수까지 모두 곱하면 아까 구했던 30과 36 이렇게 180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인수 분해를 이용한 방법 또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으로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 두 수 이상의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고 최소 공배수는 공통인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두 수 이상의 공통인 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하고 또 서로소라는 게 있었죠. 두 정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인수가 바로 서로소가 되겠죠. 그래서 두 수 이상의 공약수나 공배수를 구할 때 맨 끝에 몫이 서로소, 최대 공약수가 1밖에 나오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나누어 주는 것, 계속 소인수 분해해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포인트가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의 그 뜻을 정확하게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지,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을 구하시오 하면은 어떤 것을 구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머릿속에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소스TV 김성민이었습니다. 또 다른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